이 부사절을 이끄는 어떻게 된다. 접속사 한번 봅시다. 그래서 계속 선생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어에서 부사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부차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부차적인 거의 반대말 필수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영어 문장으로 치면 요 주요소가 뭐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죠, 그죠? 그리고 이제 따를 종자 써갖고 종료서 있죠. 종료서는 뭡니까? 수식어구하고 뭡니까? 연결어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수식어구는 명사 수식해지는 뭡니까? 형용사가 있고, 그리고 부사 있죠, 그죠? 이 부사도 어떻게 부차적인 거 수식어구죠,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정밀하게 설명을 하면 부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렇죠. 형용사 수식해주고, 그죠? 또 뭡니까? 동사 수식해주고, 다른 부사 어떻게 된다? 수식해주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문장 전체를 갖다 수식해주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뭡니까?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거. 이게 뭡니까? 부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이야기하는 조건이 자유자재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문장의 어떻게 구조를 갖다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주어 다음에 동사 이렇게 한 문장 있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 이렇게 한 문장 있어요. 문장이 몇 문장이에요? 두 문장이죠, 그죠? 그런데 이 두 문장을 갖다 한 문장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게 뭐예요? 여기에 and라든가 but이라든가 or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등위 접속사가 있죠.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여기다가 커마를 찍어주고 접속사를 갖다 여기다 붙여줘요. 접속사. 그렇죠? 그러면 이때 봐요. 요걸 갖다 뭐라고 해요? 요걸 갖다가 문장의 주인 꼭 있어야 되는 거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주절이라 하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갖다가 그렇죠? 부사절 그죠? 혹은 이제 종속절이라 하는데 종속절 표현보다는 어떻게 이 부사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시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 이게 FM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실제로 번역하면 어떻게 된다? 요 문장 구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요 문장 구조가 주어 다음에 동사 주절이 앞으로 오고요. 접속사 다음에 뭡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 이 형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 뭡니까? 이때 요걸 갖다 뭐라고 한다? 요걸 갖다 뭐라고 한다? 그렇죠? 주절이라 하고요. 이 접속사를 다 포함한 어떻게 나머지를 갖다 뭐라고 한다? 이 부사절이라 한다. 이렇게도 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앞에 요 앞에는 뭐 컴마가 없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컴마가 있죠. 요 두 가지 형태가 독해 문장 안에서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분사를 배우면서 부사절은 부차적인 거다 했잖아요. 그래서 접속사 없애버리고 앞에는 주어하고 뒤에 같으니까 없애버리고 이 ing를 pp로 만들어서 쓰는 거 이게 분사구문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부사절을 이야기한 기본적인 조건 어느 게 주절이고 어느 게 부사절인다는 걸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독해에서 최고 많이 나오는 구조다. 꼭 이 시간에 어떻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이번엔 첫 번째 뭡니까,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 말이죠. 그래서, 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 있고, 컴마 찍어주고, 주어 다음에 동사, 컴마 찍어주고, 여기에 뭡니까?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가 뭐예요? 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요게 또 뭡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 있고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오는데 이때 요거에 때나 조건을 시간을 나타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때나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자 하나 봅시다. 왜는 뭐가 됩니까? 뭐뭐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죠.
우리가 도착했을 때 뭡니까? 비가 내리고 있었다. when 왔네요. 다 됐고. 자, 봅시다, 이거. The master, 그 주인이 그 방에 왔다. 그들은 이야기하는 걸 멈췄다. stop ING는 뭐뭐 하는 것을 완전히 멈추다 이 말이죠. 이때 as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시간을 나타내죠. 자, 시간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as로 쓸 수 있습니다. 조건이나 양보는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떤 그 주인이 그 방에 왔을 때 편하게 쓰려고 as 만든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하는 걸 멈췄다.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strike 두들려라 이 말이죠. wire는 뭡니까?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철이 뜨거워지고 있는 동안에 두드려라. 그런데 wire는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이런 뜻이죠. 앞문장과 L고 A라고 B라고 하냐면 A와 B가 뭐가 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때 Y를 쓰죠. 그죠? 나는 태양 아래에서 있는 것을 즐기는 반면에 너는 그림자를 더 좋아한다. 그림자 속에 있는 걸 더 좋아한다. 그늘에 있는 걸 더 좋아한다.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봅시다 또. 자, 요까지가 뭡니까? 요까지가 주절이라는 거 알겠죠? 요게 뭐니까? 부사절이라는 걸 알겠죠? 근데 until이 뭐가 되나? 뭐뭐 할 때까지라는 뗄라탄 접속사죠.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건강의 가치를 이런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not A 다음에 until 다음에 B 하고 뭐가 된다. 요게 A 하고 A 할 때까지 B 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B 하고 나서야 A 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since는 어떨 때 쓰여요? since는 나중에 또 다시 언급할 때 그때 하는데 이후로도 쓰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됩니까? have 다음에 left 하니까 무슨 완료? 현재 완료가 있죠. 현재 완료와 결합해서 since는 뭡니까?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뜻이네요. 그죠? 그래서 자, 처음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3만 명의 리퓨지 하니까 피난민이 되겠죠. 피난민이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자, 전쟁은 과거에 일어나서 지금까지가 되겠다. 3만 명이 되겠다. 그 나라를 떠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since는 뭐냐? 완료 시제와 결합해서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 부분은 뭡니까? 이때 이제 then이 뭐가 됩니까? then이 비교급 접속사네요. 여기에 비교급이 왔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좀 정리해 놓습니다. no 다음에 sooner 다음에 A 요걸 A라고 then 다음에 B라고 하면 A 하자마자 B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됩니까? 자, 봅시다. 자, 요걸 갖다가 여기에 지금 뭡니까? 요게 뭡니까? A라고 합시다. 요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B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예요? 근데 여기에 뭡니까? no라는 부정어가 되겠다.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죠. 그래서 뭡니까? 요게 주어잖아요. 원래는 had 다음에 pp잖아요. 그래서 이때 had가 조동사가 뭐 된다.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조동사 had 과거 완료를 만들어주기엔 조동사 had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형태입니다. 이것도 좀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자, 해석가 뭐가 돼요? 자,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그녀는 창백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 하자마자 B 하다. 사전에 어떻게 이와 같은 어떻게 된다. 노순의 된 B라는 구문이 정리가 안 되시면 해석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좀 해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시간, 때를 나타내는 어떻게 부사일근 접속사이고, 자, 이번에는 뭡니까? 이번에는 그렇죠. 이유를 나타내는 어떻게 된다.
접속사 뭐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 구조는 요거죠. 주어 다음에 동사 있고 주어 다음에 동사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뭡니까? 여기 컴마 찍어주고 여기다가 접속사 넣어주는데 이때 이 접속사가 뭐예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 이렇게 있고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이때 접속사가 뭐예요? 이유를 나타내는 거. 요 두 개의 구조를 살펴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뭡니까? 요까지 일단 한번 슬래시 한번 해볼까요? 요게 뭡니까? 주절이고, 요게 뭡니까? 부사절이죠, 그죠? 부사절 자리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네요. 그 게임은 콜드 오프는 취소하다 이 말이죠. 수동태니까 그 게임은 취소되었다. 왜냐하면 비가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그죠? 이해됐어요? 자,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뭡니까? 부사절이고 요게 주절이죠. 그죠? 자, 부사절 자리에 뭐가 왔어요? since가 왔죠? 이때는 뭐냐? 너는 미안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갖다가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 since는 뭘로 쓰였어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였다는 거. 자, 정리해 주세요. 자, 그녀는 short sighted하니까 근실한 이야기죠. 그녀는 뭐 한다? admitted 하니까 입장할 수 없었다 이 말이죠. 그녀는 근시였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죠. 이유를 나타내니까 여기에 뭐한다? because가 되죠. 그녀는 근시였기 때문에 그녀는 허락되지 못했다. 입장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자, 여기서도 봐보세요. 원래 now 대시 뭡니까? now 대시는 정통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아닌데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접속사처럼 쓰여서 그냥 어떻게 접속사를 이제 분리해서 쓰는 겁니다. 자, 지금 뭐뭐 하니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너는 지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너는 뭐 한다? 변화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now에 또 뭘 쓴다? 이 because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리됐죠? 여기까지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뭡니까? 자,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죠?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자, 한번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 구조가 뭐 돼 있어요? 주어 다음에 동사 한 문장, 주어 다음에 동사 한 문장, 두 문장을 갖다가 뭐래? 커마 찍어주고 점 찍어주고 여기에 뭐가 온다? 접속사가 오죠, 그죠? 그래서 이때 접속사는 뭡니까? 양보를 나타낸다. 그래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주절,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부사절. 그래서 어떻게 된다? 주어 다음에 동사 삐리 있고 접속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이렇게 삐리죠, 그죠? 이때 접속사가 뭐다? 역시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 두 가지 형태로 쓰인다. 됐어요? 가장 일반적인 게 뭐예요? 더우죠, 그죠? 더우는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뭐가 있어요? 그렇죠? although 있죠, 그죠? 됐죠? 그리고 even도 있죠, 그죠? 심지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좀 강조의 냄새가 나죠? 또 뭐 있어요? 그렇죠? even 다음에 if가 있죠, 그죠?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그죠?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네? coward가 뭐냐? coward. 겁쟁이라는 명사예요. 자, 요거 좀 정리합시다. 요 문장. 자, 명사나 형용사 와요. 형용사 다음에 as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옵니다. 이런 문장.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나타내는 어떻게 된다. 접속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요 사전 지식이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는 겁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가 된다? bear는 여기서 뭡니까? stand의 의미가 되겠죠? 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참을 수 없었다. 그러한 insult는 모욕이죠. 그러한 모욕이 이런 말이죠. 이제 정리됐나요?
자, 그는 겁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모욕을 참을 수 없었다. 이제 정의됐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봐보세요. 이 however 있죠, 그죠? how 다음에 ever 다음에 주어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how 다음에 ever 뒤에 뭐가 왔어요? 그렇죠. 형용사나 뭐가 돼요? 부사가 오면서 주어 동사가 오냐 하면 뭡니까? 이것도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형용사 부사가 온다는 거 그걸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No matter 다음에 온다. how로 바꿀 수 있죠. 이것도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울지라도 그녀는 항상 수영을 간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정리됐나요? 그래서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쓰이는 것. 그렇죠? in spite of가 있죠? 요거 같은 말 뭡니까? despite 있어요. 자, 그런데 요 뒤에는 뭐가 온다? 요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나 명사구가 온다. 즉 주어 동사 문장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요거 뭐가 됩니까? 요거 뭐가 돼?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치사. 여기가 전치사가 왔잖아요. despite 요 자체도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구나 명사절.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했던 뭡니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though 있었죠, 그죠? 그리고 although 있었죠. 그리고 뭡니까? even 다음에 though 있었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even 다음에 if 있었죠. 자, 요것은 전부 다 뭐가 돼? 요게 접속사다. 그래서 뒤에는 뭐가 온다? 주어 다음에 동사 형태가 와야 된다. 구별해 놉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였는데 우리가 이제 문장 안에서 이것도 많이 봤잖아요.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고 그죠? 그리고 because 다음에 of가 오잖아요. of는 전체니까 뒤에 뭡니까? 명사나 명사구가 온다. 즉 주어 동사 못 온다. 이것도 이렇게 구별해 놓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사절을 나타내는 어떻게 된다. 접속사 이렇게 정리했는데 정리 잘 됐나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된다. 되게 많이 문장 안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할 건 뭡니까? 이게 조건에서 빠져본 게 있는데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접속사가 뭐가 있다 했어요. 때, 조건, 이유, 양보 이렇게 있잖아요. 요 네 가지 접속사는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해보면 돼요. 해석에서 가장 적당한 걸 접속사를 갖다가 때냐, 조건이냐, 이유냐, 양보냐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봐봐요. 우리는 도착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도착한다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게 가장 적당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일부러 어떻게 됩니까? 때나 조건 이후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은 알고 있대. 그 적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된다? 기계적으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맞춰진다. 그래야지 어떻게 영어가 쉬워진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